중국의 그 전통적인 사회에서 그 여성들이 글을 쓰고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여성이 뭐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은 소위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 우리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미 전국시대 때 이미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아버지와 남편과 또 아들의 뒤를 따라야만 되는 소위 삼종시도를 지켜야만 되는 것이 전통시대 여성들의 덕목이었다면, 그렇다면은 그 중국의 그 문자가 생긴 이래로 3600년의 역사, 그리고 한나라 때 이후로만 해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에 그럼 글로 이름을 남긴 여성이 정말 과연 그럼 없었을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명나라 때 보통 우리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심화된 시대가 명나라 때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송나라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이전에 한나라나 당나라 요때는 그래도 그 글로 이름을 남기는 여성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작가의 이름을 가지고 뭐 여성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문벌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어떤 그 문학 수업을 받거나 이런 교육을 받은 그런 집안의 후광을 얻고 글재주를 날린 그런 여성들이거나, 아니면 또 당시에 소위 악적이라고 그러죠. 기생, 소위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이제 기적에다가 이름을 올렸으면서 또 글을 잘 썼던 이러한 여성들. 예, 이 정도의 여성들이 그 지금의 중국 문학사에다가 비로소 이름을 좀 남길 수 있었을 뿐입니다. 반소라고 하는 여성이 그 동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문벌가 집안이었죠. 반씨 집안이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그 문학과 역사에 있어서 그 문명을 남긴 아주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동한 시대 때의 반소라고 하는 여성은 바로 그 반씨 가문의 딸이었어요. 아버지는 반표고 오빠는 반고와 반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반표도 거기 보시다시피 난대라고 하는 곳에서 역사 쓰는 일을 하고 있었고, 사마천의 아버지처럼 반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역시 반고도 그 역사를 쓰는 일을 하면서 한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걸 쓰다가 반고가 무고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바람에 한서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표하고 천문지라고 하는 거를 마저 쓰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반소가 여동생이었던 반소가 그걸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반소는 워낙 글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태후도 이 등태후라고 하는 태후가 또 반소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였던 화제가 그 당시에 반소를 동관이라고 하는 곳에 장서각에 들어와서 궁궐에 들어와서 머물러라 하면서 그 글을 한서를 마저 완성하게 했죠. 그리고 이 반소는 황후와 또 궁정 여성들의 선생님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 대고라고 불렸습니다. 훌륭한 어르신이라는 뜻이죠. 그게 큰 대자에다가 집가자니까 이거 대가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집가자지만 여기서 훌륭한 어르신이라고 할 때는 그 여자 옆에 고자를 쓰는 그 고하고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고라고 부르죠. 예, 그러니까 여성들의 스승 노릇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반소입니다. 그래갖고 이 반소가 마침내 그 한서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끝냈을 때 그 당시 유명한 학자가 바로 마융이에요. 근데 이 마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동관 밖에 엎드려서 반소에게 가르침을 청할 정도였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그 마융의 형인 마속에게 반소의 뒤를 이어서 천문지를 마저 마무리해라 라고 해서 마침내 한서를 완성하게 되죠.